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3초 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초 동안에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목조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한 사람보다도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불에 탔으니 집도 없죠. 그 다음에 수도가 끊겼으니 물도 없죠. 그런 판에 사람들 사이에 중국인이나 조선인 같은 외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 이게 민간 조직이에요. 경찰 군인이 아닌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희생자가 무려 6,000여 명입니다. 이게 이른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노동, 민권, 여성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 그다음에 일본도 그 계층이 아주 분화가 되어 있는 사회였는데 그 하층민의 인권을 보호하자. 여성을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지배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권리 찾기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바로 4년 전에 일어났었죠. 중국에서도 또 뭐 대만에서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대만에서도 그런 반일 그 항쟁이 빈발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국내까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제국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진을 계기로 하여 조선인을 희생양을 삼아서 사태를 안전시키려고 조선인 폭동설을 날조를 했는데, 이게 일본 내무부에서 포고령으로 이렇게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순분자들이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조선인이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 근데 이것을 일본의 저명한 신문인 요미우리, 아사히 이런 신문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어. 아니 지금 이게 오늘 이제 못 간다고. 이게 이제 점점 그 사람들 사이에 나 세상도 시끄럽고 그런 게 안 갈라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 다음에 갈게요. 조금 넓혀 나가게 되죠. 네. 소문이 점점 이제 그 살이 붙고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좀 더 과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 일본 시민들, 민간인들 사이에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사실관계만을 정확하게 그 보도하고 그 알리고 복구에 힘쓰고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본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뜻하지 않은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하죠. 당연히. 누가 이런 책임이 있느냐, 이게 그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자연재해입니다만은 이런 와중에 뭐 방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은 그것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예방하고 혹은 응징하고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순식간에 도시가 파괴됐으니 남은 것은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어지는 제2의 재앙까지 보고 가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정부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발상은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의 재앙을 낳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은 정부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표적이 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론은 사실 보도에 충실함으로써 유언비어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언론들 자세히 살펴서 사실 확인한 뒤에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당시 일본 언론은 언론의 기본에 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비어가 퍼질 때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나 언론들이. 그리고 수천 명이 이미 학살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전국으로 확산될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일본 정부는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사태로 우리가 넘어지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톱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명이 무참하게 희생됐다고 하는데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볼 수가 없을 만큼의 처참한 광경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시민들은 아무리 정부와 언론이 부추기더라도 사람 목숨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잊지 말아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평생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일본인 중에도 이 사실을 밝혀서 정부를 비판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일본인들이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특하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늘 진리편에서는 이런 면모가 있는 그런 독특한 나라예요.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 자경단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일본의 대문호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로 젊을 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글로써 뭐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럼 97년 전 9월 1일이니까 이맘때쯤의 일입니다. 그걸 왜 다시금 머리에 떠올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이 옛날 일을 기억할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날 조짐이 조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창과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조선인들이 뭐가 답답해서 이미 수도 끊어주고 불타서 집도 잃은 사람들 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못 묻혀 사는 일본 땅에 있는 자기도 먹고 아이도 먹고 이웃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우물에 독을 풀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텐데도 사람들은 정부나 언론의 말에 좀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라 했습니까? 고의로. 지 마누라하고 아가 죽는 팔일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데 그게 자기가 알면은 바로 격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다음 설사 과실로 뭐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실범과 고의범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형법의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되려면 과실범에 관해서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지금 합당한 게 있다면 과실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뭐 과실상해, 과실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었다, 상처를 입혔다, 뭐 이런 건데, 과실로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누가 병에 걸리고 치료비 많이 들고 목도 상하고 혹은 그러다가 죽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명확하게 가려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지금처럼 어떤 집단 뭐 이거를 희생양 삼아서 정말 지목을 해가지고 국가의 반역죄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나라 위정자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다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법 전문가여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뭐 가중처벌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발상까지 한다니, 이거 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도 지금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정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왜곡돼도 시민들은 그러한 비진리에,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사람 목숨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의 큰 가르침이 있는데, 큰 계명이 두 개의 딱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새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키면은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 함부로 낙인 찍어서 그러니까 죽일 놈 만드는 거,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게 되면 정부와 언론은 거짓을 저질러서 죽을 수는 있어도 나라와 국민은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때때로 뭐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 때문이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 주인중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국가조직이라든지 혹은 국가조직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면 국민은 살죠. 나라도 삽니다. 대신에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도태가 되겠죠.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나 이제나 이 땅의 모든 세상 거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까 제가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교동문 14번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거하는 거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아니겠어요? 근데 엉뚱한 자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하여,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부류를 완전히 악마 취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조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거스르는 그런 세력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바로 전날 8월 31일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살아요. 일본인들이 차별을 많이 해도 또 그렇게 또 우리나라 이상으로 차별 안 하는 이런 것도 또 있더라니까요,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쿄에 가가지고 일자리 구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게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사고 있는 거죠. 합방된 지는 뭐 10여 년 조금 지난 거니까 아직은 뭐 시민지라 의식도 별로 없을 때인데, 여하튼 다른 나라에 가서 몸부쳐 살지만 뭐 일본인 시민들도 그렇게 됐길래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게 또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속성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왜 이게 두 개의 큰 계명 중에 하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교, 성별, 연령, 뭐 인종 이런 가리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런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당시 어떻게 일본인들이 조선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냈냐 하면은 요거는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인만이 할 수 있는 발음이 있대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해보라 해가 더듬거리면 바로 주겠습니다. 일본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똑같이 하는 조선 사람이 가끔 있었답니다. 제가 유독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대구 사람이 그거 잘한다고 비슷하게 한답니다. 이런 사람 살아남았겠죠. 근데 도쿄 바람하고 아주 똑같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더듬거리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정말 참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사실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가야 할지 새롭게 길을 찾는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정부와 언론과 시민들이 제자리만 잘 찾았더라도 이렇게 양국이 다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인류가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음 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 드렸습니다.